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려간다. 시장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가기 마련이다. 라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한국은행에서 은행들한테 대출해주는 금리예요. 대출해주는 금리인데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그보다 더 비싸게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빌리면 되는데 왜 더 비싸게 주고 시장에서 빌립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기준금리 내리는데 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대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올리기 때문이잖아요. 대출금리를 올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시장금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듣기로는 이제 국고채라든지 아니면은 은행 기준으로 은행채 5년물, AAA, 5년물이라는 게 5년 만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은행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땡겨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3%의 은행채를 발행해갖고 여러분들한테 5%에 매기는 거죠.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시장금리에다가 우리가 또 가상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용하는데 가상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오래 지속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소리 했더만 금리 이제 그 너무 올리는 것 같다고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할지 안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인데 여론이 이렇게 가고 지지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제 좀 더 떨어질 것 같잖아. 딱 느낌 봐도 그지. 정치는 잘 몰라. 근데 떨어질 것 같잖아. 그러면은 이제 창구 지도나 아니면은 창구 지도 같은 거 나갈 수도 있죠. 예, 검사를 나갈 수도 있고 그 대출금리 낮추라고 나갈 수 있는데 다행히 11월 달에 이제 그 예상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폭이 아마 줄어들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적어도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거래를 많이 안 했으니까. 9월 달에 거래량이 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11월 달에 잔금하는 데가 별로 없어졌으니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둔촌주공 빼고 또 이야기해야 될 텐데 둔촌주공 잔금대출이 또 많이 나가겠네. 둔촌주공 잔금대출은 11월 27일 이후에 입주니까 아마 12월이나 1월, 2월에 많이 실행될 거거든. 나눠서 실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걸 감안하면 11월에는 분명히 대출이 줄어든 걸로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이제 이율을 낮추라고 실제로 그리고 은행도 실제로 낮출 수도 있죠. 대신 한도를 확 줄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 주담대 금리를 최대폭 상승시켰다. 그러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은행에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금을 2%에 받아놓고 3%에 받다가 2% 낮춰가지고 2%에 받아가지고 대출은 그러면 5%라든가 4%여야 되는데 여전히 5%야 하니까 이제 뭐 떡상 가는 거죠, 떡상. 그렇죠. 예, 은행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은행은 신규 지급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이미 대출 나간 거 있잖아요. 그 금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잔액이 뭐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인데 한 달에 늘어나는 게 5.5조밖에 안 되잖아. 그걸 비싸게 받는다고 이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기존에 있던 잔액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가 은행의 순이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잔액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걸 많이 봐야 돼. 근데 변동이 많으면 은행들은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이제 고정 비중이 최근에 엄청 높아져가지고 사실 옛날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잔액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11월부터는 이제 금리를 조금씩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대출금리 올리더니 5대 은행 예대차 2달 연속 확대 자꾸 이런 기사들이 자꾸 쏟아지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은행들이 이제 돈잔치 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말 되면 은행들이 돈잔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을 욕하게 되면은 다시 낮추게 될 거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확실히 낮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11월부터 당장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결국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대출 규제가 인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대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세를 살아요? 사이즈를 줄이거나 전세를 안 살거나.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 5억짜리 전세 살았는데 기존에는 대출 이자를 200을 냈는데 이제 250을 내래. 그럼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이즈를 줄여서 뭐 4억짜리나 4억 5천짜리를 가든가. 그러면
근데 이게 주거 하향이 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반전세로 약간 바꿔본다든가 5억에 20만 원 이렇게 바꾼다든가. 반전세. 그렇지. 아니면 또 뭐랄까요? 월세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역전세가 나면서 집값이 떡락해야 되는 거잖아. 하락의 메커니즘 얘기했던 거. 그게 메커니즘 작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그렇지 않냐면은 제가 보기엔 금리도 너무 높지 않고 두 번째 공급이 너무 적다는 증거인 거지. 서울이.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5천만 원 깎아주세요. 대출 이자가 올라서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안 먹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금리를 올리면 지금 이상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전세 상승 속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전세 자금 대출 금리까지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월세가 사상 최대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월세가.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똑같은 집인데 월세는 그대로인데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세를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오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서울 전세 월세 상승률을 보면은 월세는 거의 안 오르거나 조금씩 오른다는 게 정론이었어요. 월세는 조금밖에 안 오른다. 그러니까 월세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 임대차 3법 있잖아요. 그때 전월세 막 오를 때 그때부터 폭등하다가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흔하지 않은 경험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울 정도로 월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대출 금리는 높게 유지하니까 전세 안 들어가고 월세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또는 일부러 월세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 상승폭이 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집값 잡으려고 대출 금리를 올렸더니 집값은 잡히고 있어 지금? 폭락했어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집값은 집값 오르는 건 좀 주춤해졌지만 반대로 전월세가 올라가지고 집 없는 사람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하면 더 올라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엮여져 있는데 막 여기만 팬다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야. 다 불행해지는 거야. 금리만 팬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읽어준 책인데 아직도 기억한다니까. 위장이 맨날 밥만 처먹고 저 새끼 저거는 밥만 처먹고 있으니까 손하고 발은 손발은 맨날 바쁘게 움직이고 입은 씹어서 넘기는데 위가 막 가만히 앉아서 처먹기만 한다 그래갖고 야 우리는 식당으로 가지 말고 밥도 떠지도 말고 씹지도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다 같이 죽잖아. 힘들어지잖아. 3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3월 지나면 다 힘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이상하다고 전세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없애면 더 좋을 것 같지?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집값을 규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디테일하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집값을 잡는다는 정부는 단 하나도 없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건족이 다 이거 집값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할 말 없어요. 영원히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 말은 없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집값을 잡는데도 이 가격인데 그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고 이런 데다가 집값을 잡는 데 쏟는 열정을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다가 머리를 싸매고 정부가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 결론이 응? 그린벨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내 책 세우라고 했잖아. 지금 지지율 안 봤냐? 지지율. 그러니까 예. 재개발이 아니고 그린벨트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가 3, 4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서 뭐라도 떠들어. 예, 그린벨트를 해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초동 해제합니다. 서초동. 서초? 서초? 기다려? 막 이렇게 기다려? 임대 66%, 60%, 임대 55%, 이런 거지. 그런 거잖아. 다른 데는요, 의정부요. 의왕 밑에요. 일산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 일산은 GTX 들고 가니까. 근데 이제 당장 심리를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런 건데 당장 심리에도 별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괜히 차액만 훼손한 거죠. 그러면 또 보상 받으면 또 보상 안 받고 또 이주권 딱지 받아갖고 딴 데 또 건물 질 거야 분명히. 대출 금리를 시장 금리 대비해서 인위적으로 이게 조절해서 올리면 결국에는 서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이야기죠. 집값 잡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공급을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장기적인 로드맵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최대의 난제야. 이거. 풀 수가 없어. 풀 마음도 없고 풀 만한 놈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막 이 집값에 대해서 집값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막 범정부적인 이게 조직을 만들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이게 추진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런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 만들어도 또 서로 자기 편 넣으려고 난리겠지. 압력 넣고 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또. 대통령 바뀌면 이제 임명권자가 또 대통령이겠지. 대통령이 눈치 보이면 그럼 국토부 장관이거나 이러겠지 또. 누가 그 임명할 건데 이러면 뭐라 그럴 건데.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학자들 위주로 하면 또 학자들 중에서도 또 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파가 있을 거 아니야. 건국대 학파, 뭐 한양대 학파 이러면서 또 있을 거 아니야. 아, 어질어질하다. 그렇지, 어질어질하지. 그것도 또 이렇게 또 그 외곽에 있는 경실련 이런 데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경실련에 부동산 관련된 부장님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건물만 분양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야, 무슨 지금 서민들이 다 쓰러져 죽는데 3억이면 분양한다고. 쓰러져 죽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님은 어디 사십니까? 강남 삽니다. 막 이런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재건축 동의하셨습니까? 저는 잠실중공 5단지 동의했습니다.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 난제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2024년 연말 얼마나 좋냐? 빨리 살아. 그런 거죠. 결론은 빨리 살아. 지금이 기회다. 호가 좀 낮추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잘 열심히. 그리고 A급 짓는 호가 낮추진 않아. 배짱이나. 되게 탄탄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호가를. 그 호가들 많아지는 데가 좀 있거든요. 안 급해요.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리 계약하는 건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호가 좀 낮추니까 그런 거 사면 돼요. 사람들이 또 이런 거 항상 지금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진짜 자연스러운 본능. 그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 비트코인 지금 1억 되니까 또 살 뻔했잖아, 아까. 그렇죠. 살 뻔했잖아. 매수할 뻔했네. 8천인 때는 안 샀잖아. 그죠. 그치. 중간에 홀라당 팔았네? 그래서 누가 떨어지면 산대 올라야 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저예요. 누가 떨어지면 산대 올라야 사지. 들썩들썩 하니까. 그렇지. 도지코인 막 30%막 올라가니까. 들썩들썩해 막. 개소리가 들리지. 멍멍멍멍. 막 이렇게 개소리. 도지코인 달 보고 짖는 거. 그러니까 올라야 한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에 맞습니다. 현재 분위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으니까.